네, 안녕하세요. 오늘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사례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추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자기 돌봄, 서로 돌봄, 함께 돌봄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돌봄은 자기 스스로가 건강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몸과 건강을 돌보는 자기 돌봄. 서로 돌봄은 우리가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서로서로의 관계망 속에서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런 서로 돌봄이고요. 함께 돌봄은 혼자서는 또는 가족들과 함께는 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돌봄을 지역사회의 협동의 힘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함께 돌봄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호혜적 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커뮤니티 케어는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 즉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자신의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그대로 거주를 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의료, 복지, 돌봄, 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자아실현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 체계입니다. 2025년이나 202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실현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지역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장애 유형이나 장애인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중증 장애인이기만 하면 누구나 건강주치의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진이 활발하지 않았었는데요. 2018년 이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을 계기로 해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와 같은 사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차 의료 왕진,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아이들 혹은 수술하고 막 퇴원한 환자와 같이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께는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이 두 가지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다학제적인 그런 팀 주치 방문진료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에서 1차 의료 조정자로서 주로 방문진료에 대한 코디네이팅 기능을 맡고 있고요. 치과에서 방문 구강관리나 방문 치과 진료, 또 운동센터에서는 운동재활, 돌봄사업소에서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여러 가지 자원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또 재활치료사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다학제적인 그런 회의들을 하고 있고요. 의사도 여러 전문 직종인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여러 전문과의 의사들이 함께 근무를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의료 사업의 진행으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케어란 케어 인 커뮤니티, 즉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케어 포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지향성,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케어 바이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역량으로 이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커뮤니티 케어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부터 돌봄까지 안심하고 나이 들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방문 진료를 하면서 만나왔던 은평구 안의 여러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77세 여자 환자분으로 17년 전에 뇌출혈이 있어서 좌측 편마비를 가지고 와상 상태로 지내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의식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는데 80세인 남편과 또 50세인 딸과 함께 살고 계셨고 따님이 주로 간병을 맡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은평구 재활협의체의 사례관리 담당자 선생님으로부터 저희가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의뢰된 사유는 와상 상태인데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필요하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에 4층에서 살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 병원 가기 힘들다.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혈액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119를 부르는 수밖에 없어서 병원은 동네 병원에 가도 될 만한 일인데 응급실을 가셔야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응급실에 갈 만한 상황이 아닐 때는 병원에 가지 않는 쪽으로 점점 병원 이용 방식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는 방식으로 병원을 이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갈 때는 119를 타고 가지만 올 때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설 구급차 비용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매번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해서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서 돌보고 있는 따님이 잡아주시는 모습입니다. 방을 살펴보시면 마치 병원의 중환자실처럼 방이 꾸며져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은평구 재활협의체를 통해서 아까 연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평구 재활협의체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지역 중심 재활을 목적으로 은평구 내에 있는 여러 재활병원,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부모회, 의료협동조합, 또 작업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이런 곳들이 함께 모여서 장애인 건강주치 사업과 재활, 자원 연계, 지역에서의 장애인식 개선 활동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민관협의체입니다. 전국에서 은평구 재활협의체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평구 재활협의체는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고자 만들어진 민관협력체이고요.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문재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재활협의체에서 방문재활을 나갈 때 사용하고 있는 사례 기록지이고요. 이 사례 기록지에 꼼꼼하게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신지, 장애 정도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 누가 돌보고 어떻게 돌보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의 따님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다. 호흡이 가빠지고 컨디션이 악화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방문을 해보았더니 뇌척수액이 과다하게 생산되어서 복압이 높아지면서 숨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뇌출혈 이후에 뇌척수액이 과다 생산되는 증상이 있어서 그 과다 생산된 뇌척수액을 복수로 빼내는 관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복수까지 많이 차올라서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급하게 이뇨제를 처방을 할 일이 필요했었는데 사실 왕진을 나가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환자분 댁에 다녀와서 병원에 와서 오더를 넣고 그러면 처방전이 나오게 되고 그 처방전을 또 보호자분이 가지고 받아가서 약국에 들러서 약을 사서 집으로 가야지 약이 환자분에게 투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사실 저희가 바로 가서 응급으로 뭔가 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저와 함께 당시 주민자원활동가가 왕진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다니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분이 선뜻 나서시면서 자기가 산림의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배달까지 해드리겠다. 동네 산책하는 셈치고 다시 들르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든든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호자분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주민자원활동가가 약만 배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따님 드시라고 샌드위치까지 같이 사다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훈훈한 정이 남아있는 동네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남자 46세 이시고요. 소아마비로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의료급여이시고 장애인 시설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이 시설에 제가 촉탁이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장애인 시설에서 이제 자립해서 자립생활을 할 것을 앞두고 있었는데 요로결석이 자꾸 재발하는 바람에 자립의 의지도 좀 꺾이고 자립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 너무 자주 가시게 되는데 지체장애도 있고 또 경미한 지적장애도 있어서 자립 후에 요로결석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분은 집 밖에서는 전동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신 분이었는데 집안에서는 목발을 짚거나 기어 다니는 방식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요로결석의 경우에는 사실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에 응급실에 방문해서 돌을 빼내거나 진통제를 처방받거나 돌을 깨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물을 정말 안 드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을 안 드시는지 알아보니 밤에 화장실에 가기 힘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을 안 드시는 방향으로 습관이 자리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설득을 했는데요. 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만으로는 설득이 잘 쉽지 않아서 의료사례회의를 통해서 이분께 가장 이분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알아보니 친하게 지내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물을 많이 드시도록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목사님이 또 설득을 해주셨고요. 이분이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어서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것이다 보니 밤에 굳이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침대 옆에 소변통을 구비하는 방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이 은평재활원에서는 의료 사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촉탁이인 저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생활교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이런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장애인을 놓고서 이분의 여러 가지 건강, 의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건, 복지, 생활 문제들을 총괄하면서 지금까지 4년 이상 의료 사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오다 보니 이제는 굉장히 서로 신뢰가 많이 쌓인 상태가 되어서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의료 사례 회의에서 의논할까요? 하고 얘기를 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례회의의 예시이고요. 사례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회의록이고 2019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해왔습니다. 회의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왔습니다. 2017년은 촉탁이를 맡은 첫 해였기 때문에 이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 개인별 병력과 투약력을 확인을 했고요. 2018년에는 이제 건강검진 결과들을 확인하고 또 지금까지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추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2019년에는 불필요하게 큰 병원을 가시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동네 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긴급 사례회의를 중심으로 의료 사례회의를 지속해왔고 올해인 2021년에는 홀수달과 짝수달을 나눠서 의료 사례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홀수달에는 질환별로 즉 행동장애가 있으신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 B형 간염 보균자이신 분들, 뇌전증 약을 드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어떤 질환별로 이용인분들을 좀 공통점이 있으신 분들을 묶어서 사례회의를 하기도 하고 짝수달에는 긴급한 내용으로 의료 사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학과 의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분기별로 한 번 이상씩 방문을 하면서 행동장애 약들을 같이 줄여가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물을 이제 잘 드시게 되어서 자립을 잘 하셨어요. 자립을 하셨는데 자립 후에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갈등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을 중재를 하려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는데 콩에 대한 편식이 너무 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사시다 보니 콩이나 콩으로 만든 반찬을 좀 많이 드셨던 편이어서 콩, 두부, 콩나물 이런 콩으로 만든 것은 꼴도 보기 싫다. 자립생활만 시작하면 이제 절대 콩은 안 먹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던 상태셨어요. 그래서 저희 영양사 선생님이 방문을 하셔서 콩을 대신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식단을 좀 조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영양사 선생님이 물리치료사이기도 하셔서 이분이 운동 부족과 근육통에 대해서 폼롤러를 사용해서 집에서 마사지를 하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집에 폼롤러가 없다 보니 폼롤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폼롤러가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물품 나눔 게시판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물품 나눔 게시판에 이분의 폼롤러를 좀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폼롤러를 내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희가 방문 재활 훈련 나가는 이 장애인분께 폼롤러를 드리고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게시판에 올렸더니 주민분이 흔쾌히 자신이 잘 쓰고 있지 않는 폼롤러를 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그런 마음들이 잘 드러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분은 7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세 번째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구산동 주민센터의 돌봄 SOS 담당자인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된 사유는 이분이 너무 쇠약하고 체부백선이 심하고 피부에 세균성 질환이 있다. 이 상처를 좀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뢰를 받았었고요.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거의 영양실조 상태셨어요. 체중이 30kg 미만이셨고 알코올 중독에 혼자 생활하실 능력이 좀 없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근데 부인과 원래 함께 생활을 하시는데 부인이 팔골절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서 식사나 위생 이런 생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상처 관리를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일주일에 2번씩 왕진을 시작을 했고요. 구산동 SOS 담당자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다른 지원들도 같이 연결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처음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집 앞에 이렇게 소주병과 맥주병이 많은 그런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집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집에 들어가자 이런 상처가 있는 분이셨고, 보시면 매트리스가 전혀 없이 굉장히 얇은 이불만 깔고 지내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근육이 부족하고 뼈도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 서 있다가 저 바닥으로 앉으시는데 자세가 잘 유지가 되지 않아서 마치 앉는 어떤 동작만으로도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왕진을 하고 난 다음에 욕창은 잘 호전이 됐지만 이분은 집안을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또 넘어지시거나 미끄러지실, 그래서 골절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서 침대와 조명 같은 것이 교체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주민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주민센터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좀 마련을 해주셨고, 조명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젊은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3세의 남자분이시고 뇌전증 앓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뇌전증을 앓고 있기는 했지만 원래 독립보행도 가능하고 대소변 문제도 혼자 해결을 잘 하실 수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저희에게 의뢰되기 8개월 전쯤에 뇌전증 발작을 심하게 겪은 이후에 이 강직인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는 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조금 불안이 높은 분이셔서 휠체어를 탄 상태로 마주오는 버스나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호흡을 하시다 보니 이 과호흡 자체가 뇌전증 발작의 원인이 되어서 휠체어를 타시면 뇌전증이 자주 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외출을 못 하시게 되고 집에서도 잘 걸어 다닐 수 없어서 발 뒤꿈치 쪽에 욕창이 생겨서 이것이 치료가 급하다라고 저희에게 의뢰가 되었습니다. 네, 이분은 의료적인 문제는 이제 뇌전증 약을 드신다는 것, 네, 발 뒤꿈치에 욕창이 있다는 것, 이런 정도였고요. 경제적인 문제로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낮에는 보호자분이 따로 없다는 것, 그리고 그나마 이제 같이 돌보고 있었던 남동생이 곧 군대에 가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의뢰를 받은 분이었는데요. 욕창이 생겼는데 병원 가기가 힘들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한 6차례 정도 왕진을 나가고 그러면서 욕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23세의 젊은 분이셨기 때문에 욕창은 정말 금방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욕창 관리를 하러 나가면서 상처만 치료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 분께 어떤 방식으로 드레싱을 하면 되는지,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드리면 되는지를 잘 알려드렸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들은 한 6차례만 방문을 하고도 충분히 상처가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젊은 분이셔서 저희가 방문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욕심이 생겼어요. 조금 더 좋아지시면 다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다시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좀 생겨서 저희 운동처방사 선생님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됐고, 이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집에서 가족분들에게 이제 당사자분을 어떻게 함께 운동을 시켜드리는지를 이제 교육을 같이 받으시면서 집안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집 안의 어떤 가구 이런 것들을 이용한 운동 재활 이런 수업들을 받게 되었고, 이거를 받으면서 집안에서 활동성이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처방서 선생님이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사료 관리했던 분들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없는 제도 안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본 기조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커뮤니티 케어는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지? 라고 하는 거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큰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그건 또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자. 그리고 어떤 제도나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 손으로 스스로 하자. 이런 세 가지 기조. 그래서 제도 안에서 활용할 것, 새로운 제도를 제안할 것, 제도 밖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것. 이런 기조를 가지고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도 안에서는 지금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방문간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 또 데이케어 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제도로서는 중간집과 같은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중간집은 퇴원 환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머무는 정거장과 같은 곳인데요. 장애가 있는 분들, 또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수술 후에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내 집처럼 단기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 중간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16호짜리 빌라를 LH로부터 빌려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시 참여 예산과 은평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료, 돌봄, 일상생활 훈련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적으로도 안심, 또 24시간 돌봄이 제공되기 때문에 생활로도 안심.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원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관계로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재활 훈련, 재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또 새롭게 제안하는 제도로서 마을간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9월 달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동에 간호 스테이션이 있죠. 병동의 중간에 그 간호 스테이션이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을 때, 또 아픈 것이 있을 때, 주치의 선생님과 만나고 싶을 때 항상 이 스테이션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병실로 찾아오는 그곳이 바로 간호 스테이션입니다. 우리 마을 중간에 간호 스테이션이 있다면 굳이 입원을 하지 않아도 간호사 선생님의 라운딩, 정기적인 간호 관리, 의료 처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욕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약을 잘 관리하기가 힘든 분들,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투약 관리도 하고 간호 처치도 하고 기초 사정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제도로서 제안드리는 것은 스마트 헬스케어 주치의입니다. 우리가 왕진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이 드시죠? 옛날 허준, 동의보감 이런 드라마에서 의사 선생님, 의원님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왕진이라고 하면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금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가지고서 왕진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환자분들의 차트를 이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진료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가정에서도 이 차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환자분들께 필요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기들, 산소 포화도, 심전도,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기기들에서 이 메디컬 클라우드 서버로 바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 정보들 중에서 응급한 상황, 또 중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AI가 좀 걸러줄 수 있다면 이 서버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디지털 처방전을 발행을 하고 그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이 되고 약사분들이 이 처방전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방문 양료라고 하는 것은 약을 조제해서 배달을 하고 투약 교육, 복약 교육을 하는 것까지를 다 방문 양료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처방전을 바탕으로 방문 양료까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한결 편안하게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기술들은 다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활용이 되어서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한 주치팀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 스마트 헬스케어 주치의를 위해서 클라우드 차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 간호사,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한 환자분들을 동시에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클라우드 차트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클라우드 차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SNS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면 굉장히 그림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쟁터 같습니다. 네, 저희 SNS를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서로 오가고 자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서로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듣기에는 아름다운 사업이지만 이 자원 연결은 정말 쉽지 않다.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스마트 헬스케어 주치가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다양한 직종들,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이런 다양한 직종들이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사진을 보시면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동식 초음파를 가지고 왕진을 다니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치과 선생님도 이 이동식 덴탈 유닛이라고 하는 우리 치과에 가면 눕는 그 덴탈 체어를 이동식으로 만든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현재 왕진을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밖에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정책과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돌보는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건강돌봄 자원활동단과 같은 주민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분들은 서로를 살리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교육들을 받아오셨습니다. 네, 장애인과 함께 산책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휠체어를 모는 방법 같은 것도 교육을 받으시고 치매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입솔질을 돕고 틀니를 관리하는 방법도 교육을 받으시고 인지증, 이제 치매를 이해하고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레크레이션 하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으셨어요. 이런 교육들을 바탕으로 강의도 듣고 같이 책도 읽고 하면서 어떤 자원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왕진을 갈 때 동행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르신들 식사 전에 같이 체조를 하거나 식사 후에 입솔질을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서로 돌봄의 집이라고 해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카페는 서로 돌봄의 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한 주민이 치매 어머니 모시고 갈 식당이나 카페가 너무 없어요. 같이 모시고 좀 가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커뮤니티 케어는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어떤 제도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제도들을 시작을 하면서 또 현재 있는 다른 제도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서 열심히 퀼트처럼 만들어 가다 보면 정말 멋진 이불, 따뜻한 퀼트 이불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온전한 그런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나답게 살다가 아는 얼굴들 사이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